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서 학생과 교직원 1,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길이 제법 커서 차량 19대 그리고 학교 건물의 절반가량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는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남 통영시 한 초등학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폐지 보관소에서 시작된 불로 추정됩니다. 불이 난 폐지 보관소는 학교 건물과 바로 붙어 있어 불길이 순식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5학년과 6학년이 수업 중이었고 저학년은 하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울고 막 그랬어요. 그 옆에 아파트가 조그마한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막 사람들이 막 대피를 하고. 다행히 학생과 교직원 1,200여 명이 질서 있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맞은편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2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선생님들 지도하에 어린 학생들이 매뉴얼대로 잘 따랐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서 피해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불길이 크게 번지면서 학교에 주차된 차량 19대가 탔고 5층짜리 학교 본관 건물 3,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29대와 소방인력 8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5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불이 난 학교는 내일과 모레 휴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불은 인류에게 문명을 선물해줬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은 인류에게 재난을 주기도 하는데 화재라는 이름으로 인류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소방청 통계연보와 국가화재센터의 화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평균 4만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매해 평균 572명이 화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불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했더라면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나 예방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불은 연소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연료와 발화점 이상의 온도, 산소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조건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연소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차단할 수 있다면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거셀 경우 조건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거세지기 전인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초기 대응이 늦었고 불길이 거세졌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는 등 주변에 화재 사실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아랫집에서 불이 나서 나가는 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5개 지상 대피가 원칙이고 화재로 인해 나가는 길이 막혔다면 옥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구나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굴뚝 효과로 인해 연기가 모이므로 작동 여부를 떠나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보면 연기,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사망이 가장 많습니다. 즉 화재에서는 불길보다 연기와 유독가스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노래방 실물 화재 실험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기까지 4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기와 가스 등이 호흡기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주고 가능하다면 물 분자의 인력이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도록 물에 적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이동할 때는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대피할 때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손잡이 부분을 손등으로 먼저 접촉해 온도를 확인해서 문 안쪽으로 불길이 존재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문을 열었다간 순간적으로 산소가 유입되면서 불길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지상 대피에 성공했거나 옥상 대피에 성공했다면 다행인데 계단이나 비상구를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비상구를 미리 파악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피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2017년 대형 스포츠센터 화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여탕 사우나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목욕용품 거대 수납장이 비상구를 막고 있었고 잠겨 있어서 희생자들이 비상구로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탕 사우나는 비상구가 열려 있어서 전원이 대피했습니다. 이처럼 화재에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과 같습니다. 각별한 관리와 미리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창문이 있는 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길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기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고 밀폐된 공간에서 연기나 유독가스를 마시는 경우 3분 이내에 의식이 저하돼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대응 방법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나 예방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하고 화재와 관련한 기본 안전 수칙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불이 난다면 바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1탄! 불이야! 불이야! 소리치고 얼른 밖으로 대피합니다. 신고가 절대 먼저 아니에요. 대피가 우선입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이 발신기, 여기 투명 커버를 세게 이렇게 눌러줘야 건물 전체에 불이 난 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부신 게 아니고 저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제일 위험한 건 연기를 마시는 일인데요.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수건에 물을 적셔서 호흡을 막고 얼른 밖으로 대피를 합니다. 하지만 물이 없다면 내가 모르는 이 건물 구조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내 옷 소매, 마스크 뭐든 좋아요. 천으로 얼른 호흡을 가리고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왼쪽, 오른쪽 지금 우리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요? 여기 피난 유도등 보이시죠? 피난 유도등 밑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면 안전한 비상구가 나오는데요. 너무 반가워서 덥석 잡고 문을 벌컥 열었다가는 문 뒤에 불이 있다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손으로 이렇게 침착하게 열기를 감지하고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대피하면 돼요. 자, 불이 난 공간은 제가 지금 불을 켜놔서 화났지만 원래는 엄청 깜깜하고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앞이 잘 안 보여요. 방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손은 벽을 짚으면서 밖으로 나가고 아까 알려드렸던 손수건으로 코앞을 막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얼른 밖으로 이제 대피해볼게요. 열심히 대피하다가 이상한 철제 셔터가 나왔어요. 막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비상구라고 쓰여있죠? 침착하게 손으로 비상구 글씨를 잡고 밖으로 내밀어. 이렇게 방화 셔터가 열립니다. 탈출 성공!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오늘은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도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불이 나면 대피와 신고,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나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나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그때 119에 신고해주세요. 어린이나 노인 등 재난 약자의 경우는 특히나 대피가 우선입니다. 불이 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연기입니다. 이 연기 속에는 유독가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들이마셔도 금세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이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 제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꼭 막으라고 말씀드렸었죠. 손수건을 적셔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기 쉽도록 실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마른 손수건과 젖은 손수건으로 각각 덮어둔 굴뚝인데요. 어느 곳에서 연기가 더 잘 통과하는지 보이시나요?
섬유 사이에 있는 이 물방울들이 연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젖은 손수건은 연기 투과가 어렵습니다. 불이 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당황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의 호흡보다 3배나 빠르게 깊고 많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화재 대피 시에는 되도록 젖은 수건이나 옷소매를 적셔서 코와입을 막고 침착하게 호흡을 유지한다면 연기 흡입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찾으려고 일부러 화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건물 구조를 잘 모르면서 건물 안에서 헤매다가 대피가 지체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옷 소매, 주변에 있는 천, 뭐든지 좋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얼른 밖으로 대피하세요. 대피할 때는 내가 나온 곳의 문은 닫으면서 대피를 해야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이 나서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겠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방화문을 잘 닫고 대피한다면 더 큰 피해를 막고 나의 이웃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방화 셔터라고 들어보셨나요? 화면과 같이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중간에 셔터가 내려오도록 한 건물들이 있는데요. 대피 중 이런 방화 셔터를 만난다면 길이 막힌 줄 알고 당황해서 되돌아가거나 그 자리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체형 방화 셔터는 대피를 할 수 있는 비상구가 화면과 같이 형광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를 열고 대피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화 셔터에 비상구 표시가 없는 방화 셔터를 만났더라도 나가는 곳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반드시 3m 이내에 피난 유도등과 비상구가 함께 있습니다. 침착하게 비상구로 탈출하시고요. 대피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 가족이나 일행들이 모두 건물에서 다 빠져나왔는지 인원 확인 꼭 하시고요. 119에 신고도 해주세요. 119에 신고하실 때는 도로명 주소나 주변에 있는 큰 건물 이름, 가게 간판에 써 있는 전화번호를 불러주시면 저희 119가 화재 현장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19초 안전교육. 여러분, 우리 집 아파트에 불이 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건가요? 무조건 대피하신다고요? 아닙니다. 먼저 우리 집 현관으로 대피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집 현관에 불과 연기로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먼저 대피 공간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 대피 공간 안에 왕관기를 이용해 피난층으로 이동한다거나 여기서 구조 요청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대피 공간을 잘 모른다, 찾지 못하겠다 하면 이렇게 욕실로 이동해 주세요. 욕실 안에 수도꼭지를 열어서 젖은 수건을 이용해 문을 닫고 열과 연기를 막아주시고 이 안에서 구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관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여러분, 현관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건가요? 불이 났을 때 절대 안 됩니다. 이 엘리베이터 말고 방화문을 열고 비상계단을 이동해서 대피하셔야 돼요. 이렇게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벽을 이동해서 1층이나 옥상층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방화문을 열고 대피하신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방화문 안으로 열과 연기가 이동해서 굴뚝 효과로 인해 이 안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화재 안전 대피 요령 잘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재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생활하는 주거 형태 중 63%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아파트 화재 사고로 아파트 화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방법상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16층 이상 설치 의무화는 1990년, 11층 이상 설치 의무는 2005년, 모든 층의 설치 의무는 2018년 이후로 제정되어 소방법 제정 시기와 아파트 준공 연도를 비교해 파악한 바 경기도 아파트 7,172단지 가운데 4,497단지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아파트로 조사되었고 그 결과 도내 아파트의 단지의 약 60%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강화되기 전 지어진 노후 아파트들은 화재 발생 시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마다 설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화재 상황을 대비해 우리 집 피난시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세대 내의 피난 설비로는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로부터 일시적으로 피난이 가능한 대피 공간이 있으며 다른 세대로 대피가 가능한 경량 칸막이와 하향식 피난구가 있어 사전에 파악해두고 화재 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세대 외의 피난시설인 피난 계단과 옥상 출입문 위치나 문의 개방 방법 등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 소화기는 왜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선 손잡이를 잡고 안전핀을 뽑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손잡이에 힘이 가해지면 안전핀이 뽑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압력 게이지의 노란색 바늘이 초록색 부분에 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 숫자 0쪽에 가 있으면 압력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도 가루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먼저 외관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안전핀이 제대로 결착되어 있는지, 노즐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또 압력 게이지의 바늘이 초록색 부분에 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소화기의 내용 연한을 확인합니다. 소화기의 내용 연한은 제조일로부터 10년입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상물 관계자 또는 자체 소방대원이 초기에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건물 내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호스와 노즐을 통해 방수되는 물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계 소화 설비로 화재 초기에 작은 불을 신속하게 소화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설비인데요. 유사시에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평소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철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옥내 소화전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이 난 곳을 확인했다면 옥내 소화전으로 달려가 상부 외면에 부착된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를 눌러 건물 내 거주자에게 알려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소화전 함을 열어 한 사람이 결합된 호스와 관창을 화재 지점 가까이 전개해 나갑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소화전 함 내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개방시켜야 합니다. 밸브 개방 시 자동으로 물이 나오며 이때 펌프 작동 표시 등이 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수자는 노즐과 호스를 견고하게 붙잡고 화점을 향해 방수하면 끝! 소화전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수동으로 정지합니다. 호스는 음지에 말려 다시 사용하기 쉽도록 잘 개어 놓아야 합니다. 불이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피한다면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재 대피 방법을 OX 퀴즈를 풀면서 알아보아요. 불이 나면 옷장 안이나 침대 밑에 숨는다. 신속하게 대피하지 않고 집안의 옷장이나 침대 밑에 숨는다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구조하러 오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구조를 어렵게 합니다.
불이 나서 정전으로 인해 어두워진 실내에서는 한 손으로 한쪽 벽을 두드리면서 나간다. 한 손으로 벽을 두드리면서 나가면 한 방향으로 대피하게 되면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출입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다, 소방관이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빨리 대피한다.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갇힐 수 있고 엘리베이터 이동 통로가 불길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유도등, 유도 표지판을 따라 대피한다. 출입구나 복도에 뛰어가는 사람 모양이나 화살표 모양의 유도등을 본 적이 있지요. 이런 녹색 유도등이나 유도 표지판이 있다면 그쪽은 대피할 수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불이 나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길이나 유독가스 연기로 아래층으로 가는 대피로가 막혔을 경우에는 옥상으로 가서 소방관의 구조를 기다립니다.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서 이동한다. 허리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유독가스 연기는 위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가 있겠죠. 코와 입을 젖은 수건등으로 막는다. 화재 사망자의 70% 이상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유독가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젖은 수건 혹은 젖은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문을 열기 전 문 손잡이가 뜨거울 경우 다른 길을 찾는다. 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반대편에는 강한 불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른 대피 경로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눈과 입을 보호하면서 바닥에 뒹굴어서 옷에 붙은 불을 끄도록 합니다. 문을 반드시 닫고 대피한다. 문을 닫으면 불과 연기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해요.